프랑스 기술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긴급 협조를 요청합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충격적인 발표로 나토 연합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존심 강한 프랑스가 나토 연합 회원국인 미국도, 독일도 영국도 아닌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에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극비리에 입수한 3분짜리 비인가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극악의 조건도 이겨내는 시스템에 프랑스는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날아온 이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파리 남쪽 탈롱사 본사 15층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죠. 나토 발트의 합동 전자전 테스트. 우리 팔콘9 시스템이 마지막 검증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 드론 편대가 고도 2만 피트에서 시뮬레이션 적군 레이더를 탐지하고 있었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도가 섭씨 55도까지 치솟았죠. 실전 환경 재현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먹통이 됐어요. 모든 신호 끊어짐. 드론 6대 모두 자율 복귀 실패. 나토 관제실에서 날아온 보고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3년간 개발한 시스템이 고작 고온에서 무너진 거죠. 그것도 나토 22개국 실무진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소식이었어요.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한 한국의 K-ON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다는 겁니다. 고온은 물론 EMP 공격 시뮬레이션에서도 97% 성공률을 기록했죠. 줄리앙, 브뤼셀로 와야 해. 앙투안 르네 국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나토 긴급 실무회의 소집 통보였어요. 저는 CTO 자격으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K-ON 관련 자료를 뒤적였어요. 김석현 박사가 이끄는 한국팀이 개발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논문상으로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실전에서는 완전히 달랐죠. 브뤼셀 나토 본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22개국 기술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레이시온의 엘리자 슐러도 보였습니다. MIT 시절 동기였죠. 팔콘9는 실패했다. 이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나토 기술위원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K-ON 테스트 영상이 나왔어요. 같은 고온 환경에서 드론들이 자율 복구하며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기준이 되는 날이 올 줄이야. 독일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목구멍이 메었어요. 지난 20년간 서구 기술이 절대적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 후 엘리자가 다가왔습니다. 줄리앙, 이건 굴욕이 아니야. 현실이야. 그녀의 말이 뼈 아팠습니다. 저는 파리로 돌아가는 항공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기술에 국경이 있다고 믿었는데 어쩌면 생존에는 국경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파리로 돌아온 지 사흘째 아침, 엘리제 궁의 긴급 발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각국의 국방비 GDP 3% 이상 증액을 촉구한 거예요. 프랑스도 3.5%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증액된 예산이 뭔 소용입니까? 기술이 뒤처진 상황에서 돈만 쏟아부어도 또 실패할 텐데 말이죠. 줄리앙, 어떻게 생각해? 앙투안 국장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예산 증액은 기회죠.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하면 같은 결과만 나올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눈을 좁혔어요. 그래서 한국 기술을 들여오자는 얘기인가? 분석은 해봐야 합니다. K-ON이 우리보다 뭐가 다른지 알아야 해요. 탈롱사 이사회에서 증액 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가 승인됐습니다. 저는 곧바로 K-ON 시스템 분석에 착수했어요. 김석현 박사팀이 공개한 논문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그들은 실패를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했더군요. 우리가 완벽한 환경에서 최적화를 추구할 때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작동할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야. 소피 마르탱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게 만들고 저쪽은 고장나도 스스로 고치게 만들었네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K온은 단순한 전자전 시스템이 아니라 자율 복구 생태계였어요. 나토 기술 보고서가 도착했을 때 충격은 더 컸습니다. K온이 나토 역사상 유일하게 논문 검증, 실전 테스트, AI 통합을 모두 통과한 시스템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야. 저는 앙투안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철학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제하려 하고 저들은 기술이 스스로 살아남게 만들어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줄리앙, 자네는 지금 20년 경력을 부정하는 건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보다 먼저 따라잡아야 할 건 겸손인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남아 K온 시연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고온과 EMP 공격 속에서도 99.3% 성공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팔콘군은 고작 3분 만에 무너졌는데 말이죠. 창밖 파리의 야경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기술 도입 없이는 실패만 반복할 거라고 말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공식 출장이었어요. 앙투안 국장조차 모르는 개인적인 탐사였습니다. K온을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판교 K-디펜스 랩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현란한 시설 대신 실용적인 공간이었어요. 김석현 박사가 로비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줄리앙 모로씨. 그의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팔콘구 실패에 대해 듣고 왔습니다. 직접 보고 싶어서요. 실패는 배움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수백 번 실패했거든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위로였어요. 연구실로 들어가자 벽면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부터 설계합니다라는 한글 문구였어요. 이게 저희 철학입니다. 김석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서구 기술은 완벽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시작해요. 시스템이 고장날 거라는 전제하에 설계합니다. K온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고온 챔버 안에서 드론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갔는데도 시스템은 정상이었습니다. 이제 EMP 공격을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강력한 전자기 펄스가 발사됐어요. 드론이 잠시 비틀거렸지만 3초 만에 자율 복구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핵심 모듈을 분산시켰습니다. 하나가 죽어도 나머지가 살아있어요. 마치 생명체처럼요. 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기술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요. GPS 교란 테스트에서도 성공률은 99.3%였습니다. 제가 20년간 추구한 기술적 완벽함이 무색해졌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구조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김석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생존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 시내에서 김석현 박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줄리앙 씨, 프랑스 기술이 열등한 게 아닙니다. 다른 철학일 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해야 합니다. 저희 철학과 당신들 기술이 만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라 생존 방식의 차이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석현 박사와의 만남, K온 시연, 그리고 제 결론을 담았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K온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제안. 미쳤나, 줄리앙? 앙투안 국장이 보고서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한국 기술을 베끼자는 얘기인가? 베끼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기술과 K온 구조를 결합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탈롱사 이사회는 놀랍게도 제안을 승인했어요. 증액된 국방 예산이 뒷받침됐고 나토 압박도 한몫했습니다. K온 기반 하이브리드 제로 모듈 개발이 공식 시작됐어요. 3개월간의 개발 과정은 혁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존 팔콘구의 정밀함에 K온의 자율 복구 시스템을 접목했어요. 소피 마르탱이 핵심 엔지니어로 참여했습니다.
이상해요. 시스템이 고장나는 걸 전제로 설계하니까 오히려 안정적이에요. 그녀가 신기해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첫 번째 테스트 날이 왔습니다. 나토 실무진들이 원격으로 참관했어요. 고온 환경에서 시작됐습니다. 온도 상승 중. 섭씨 55도 도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팔콘9가 무너진 바로 그 조건에서 말이죠. EMP 공격 시뮬레이션 시작. 강력한 전자기 펄스가 발사됐어요. 시스템이 잠시 흔들렸지만 5초 만에 자율 복구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연구실에 환호가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성공의 핵심이 K온 구조였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나토 실무진에서 공식 평가가 왔습니다. K온 기반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문구가 들어있었어요. 그날 저녁 프랑스 방산 전문지에서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을 배우는 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굴욕적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줄리앙, 이게 맞는 길인가? 앙투안 국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건 굴욕이 아닙니다. 미래로 가는 다리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K온 없이는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기술도 필요했습니다. 이게 바로 협력 아닌가요? 창밖으로 파리의 석양이 보였습니다. 제로 신드롬이라는 이름처럼 우리는 0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지혜와 함께였죠. 성공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일주일 후 르피가로 신문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어요. 프랑스 방산업체 한국 기술의 의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유출한 거죠. K온 접목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줄리앙,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앙투안 국장이 신문을 흔들며 화를 냈습니다.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어. 우리가 한국에 무릎 꿇었다는 거야. 국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대형 회의실에 정치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로 씨, 왜 프랑스 기술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한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기술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의 국적이 생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인들의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이 프랑스-K온 공동 개발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나토 내 세계국이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게 바로 연대의 힘이야. 소피 마르탱이 기뻐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탈롱사 내부 기술자들이 자발적으로 K온 오픈소스 분석에 참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진지한 연구로 발전했어요. 이 구조 정말 혁신적이네요. 젊은 엔지니어가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이 이거였구나. 나토 기술 보고서가 업데이트됐습니다. K온 구조는 서구 기술 체계에 구멍을 메웠다는 평가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김석현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프랑스 내 상황을 설명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기술은 나누면 더 강해집니다. 함께 갑시다. 한국어로 된 문장도 있었어요. 번역해보니 상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앙투안 국장이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줄리앙, 자네가 옳았나 보네. 저도 처음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이 답을 줬습니다. 조롱과 연합 사이에서 연합을 선택한 거군.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 파리의 야경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어요. 기술의 국경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개월 후 발트해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나토 합동훈련 중 대규모 사이버 교란 공격이 발생한 거예요. 실제인지 훈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새벽 3시에 긴급 전화가 울렸어요. 줄리앙, 발트의 상황 들었나? 앙투안 국장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장비가 마비됐어. 통신도 끊어지고 있어.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는 충격적인 화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나토 22개국 장비의 80%가 작동 불능 상태였습니다. 이게 실전이야. 소피 마르탱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어때? 아직 정상입니다. K온 기반 자율 복구가 작동하고 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지에 배치된 시스템이 시제품 단계라는 거였어요. 대규모 투입은 위험했습니다. 투입하겠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시제품이야, 줄리앙. 실패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사람들이 위험해져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K온 기반 하이브리드 드론 20대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원격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했어요. 김석현 박사도 서울에서 실시간으로 지원했습니다. 드론 편대 발진, 교란 지역 진입, 발트의 상공은 전자전 지옥이었습니다. 일반 장비라면 순식간에 무력화될 상황이었어요. 1호기 신호 손실, 자율 복구 시도 중,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30초 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1호기 복구 완료. 임무 재개. K온의 분산 시스템이 작동한 거였습니다. 핵심 모듈 하나가 죽어도 나머지가 살아서 전체를 복구시켰어요. 6시간의 작전 끝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구율 97.5%. 나토 병력 전원이 안전하게 철수했어요. 줄리앙, 자네가 해냈어. 앙투안 국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CNN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기술이 유럽을 살렸다는 제목이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프랑스 대통령의 전화가 왔습니다. 모로 씨, 훌륭한 일을 해냈네요. 마크롱 대통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프랑스도 자랑해야 할 자산입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동시에 김석현 박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대통령님, 이건 협력의 결과입니다. 서울과 파리가 함께 만든 기술이에요. 그렇다면 더욱 의미 있는 일이군요. 발트해의 그 하루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라는 걸 실전에서 증명한 거였어요. 발트해 사건 이후 모든 것이 가속화됐습니다. 3개월 후 브뤼셀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나토가 2035년까지 국방비 GDP 5% 증액을 공식화한 겁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앙투안 국장이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5%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어요. 하지만 발트의 사건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한국 K온 공동기술개발단 창설이 발표된 거예요. 김석현 박사가 기술 총괄을 맡는다고 했습니다. 줄리앙, 자네가 개발단장을 맡아줘. 탈롱사 CEO가 직접 제안했습니다. 김석현 박사와 함께 일하는 거야. 어떤가?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영광입니다. 개발단 출범식이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김석현 박사가 직접 참석했어요. 그를 다시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줄리앙 씨, 이제 진짜 협력이 시작되네요. 네, 박사님. 함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봅시다. 언론 브리핑에서 저는 준비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5%를 기술에 쓰는 게 아닙니다. 평화에 투자하는 중입니다. 기자들이 주목했어요.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개발단이 출범한 지 2개월 만에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네덜란드, 벨기에, 폴란드, 체코까지 K온-파워드 드론 공동 도입을 발표한 거예요. 유럽 7개국이 한 목소리를 낸 거야. 소피 마르탱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 도입이 아니라 새로운 동맹 체계네요. 나토 본부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수출국이 아니라 기술 기준국이라는 평가였어요. 저는 김석현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들으셨죠? 기술 기준국이래요. 부담스럽네요. 하지만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이제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는 거니까요. 개발단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을 인정하기 싫어했던 제가 이제는 그 기술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동맹이라는 이름의 코드. 제가 중얼거리자 김석현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코드에는 국경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목적은 같죠. 창밖으로 파리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단 사무실은 여전히 밝았어요. 서울과 파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였습니다. 6개월 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사이버안보총회에서 저와 김석현 박사가 공동 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제목은 기술 협력을 통한 글로벌 안보였습니다. 줄리앙 씨, 긴장되시죠? 김석현 박사가 연설 직전 저에게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할 말은 분명합니다. 연단에 올라서자 193개국 대표들이 주목했어요. 저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1년 전 저는 기술의 국경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발트해에서 사람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서울과 파리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석현 박사가 이어받았어요. 기술은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나눈 건 코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나와서 말했어요. 한국 기술은 전선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토 연합 22개국이 K-ON 기반 기술 연동 체계를 만장일치로 비준한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나토 표준이 된 겁니다. 줄리앙, 우리가 해냈어. 앙투안 국장이 흥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동맹이 된 거야. 일주일 후 브뤼셀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나토 최고 기술 훈장을 받게 됐어요. 상장을 받으며 저는 준비된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철학을 배웠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김석현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코드가 아니라 겸손이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진리였어요. 시상식 후 리셉션에서 김석현 박사와 마주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기술은 나누면 더 강해진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다음 날 나토 장비 생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드론과 전자전 시스템에 작은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K-ON INSID. 이제 진짜 완성이군요. 소피 마르탱이 감격해했습니다. 저는 공장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팔콘구가 무너지던 그 순간부터 여기까지 기술의 국경이 허물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동맹이 탄생한 거였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제로 신드롬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0점이 아니라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우리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